제 이름은 박민준입니다. 아, 올해로 38살이 되었지요. 산업기계와 장비를 유통하는 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참,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고 지방 출장도 잦아서 일주일 내내 집에 못 들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내 서연이와 결혼한 지는 6년이 되었네요. 서연이는 말이 적고 온순한 사람으로 서울 시내 사무실에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글쎄 그게 뭐 대수로우랴. 우리 부부에게 아직 아이가 없다는 게 시골 어머니의 잔소리거리였지만 아이는 하늘이 주시는 선물이라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믿었어요. 서연이는 감정 표현이 서툴렀지만 제 옷부터 식사 한 끼, 물 한 잔까지 세심히 챙겨주었지요. 정말 이렇게 알뜰하고 깔끔한 아내를 만난 건 제 인생의 큰 행운이었어요. 하지만 그 깔끔함 때문에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침실에 들어서면 서연이가 항상 침대 시트를 세탁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깔끔한 성격이라 매주 빨까보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그 주기가 이상할 정도로 정확하더군요. 사흘 출장이든 나흘이든 집에 오면 어김없이 시트를 갈고 있거나 막 교체한 후였습니다. 하루는 현관에 들어서는데 서연이가 2층에서 시트 뭉치를 들고 내려오며 방 청소하다 겸사겸사 빨려고 한다고 하더군요. 하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에 무언가 깨름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하필 제가 없을 때만 빨까? 왜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까? 침대는 우리 부부의 내밀한 공간인데 숨길 일도 아니잖아요. 저는 아내를 쉽게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섣부른 의심으로 가정을 망치고 싶지 않았지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한번 싹이 트면 가시처럼 아파오게 마련이더군요. 그래서 서연이를 더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저를 봐도 예전처럼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얼굴에 어색함이 서려 있고 안아주면서도 시선을 피하곤 했지요. 저는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출장을 앞두고 소형 카메라를 샀어요. 콘센트에 숨길 수 있는 그런 거요. 침대와 방문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했지요. 그건 감시가 아니라 제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부산 출장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지만 사실 공항 근처 호텔에 머물렀어요. 앱으로 카메라를 확인하니 모든 게 정상이었지요. 첫째 날 서연이는 퇴근 후 저녁 먹고 영화 보고 잠들었어요. 이상 없더군요. 안도했지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지만 밤 10시쯤 차 한 잔 들고 들어와 주위를 휙 둘러보고 불을 껐습니다. 그러더니 어둠 속에서 재빨리 시트를 갈았어요. 마치 누가 볼까 두려운 듯이요. 다 갈고 헌 시트를 가방에 넣어 아래층으로 가져갔지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불안감이 온몸을 덮쳤지요. 왜 한밤중에 불 끄고 그렇게 할까? 저는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1시 집으로 돌아와 밖에서 창문을 올려다봤어요. 서연이 그림자는 앉아 베개를 끌어안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다음 날 아침 비행기 연착됐다고 거짓말하고 돌아갔어요. 서연이는 놀라는 듯 했지만 곧 환영했지요. 침실엔 새 시트가 깔려있고 섬유제 냄새가 났어요. 머릿속엔 한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서연이는 나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저는 직접 묻지 않기로 했어요. 카메라가 말해주게 하려 했지요. 그날 밤 화장실에 들어가 영상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면에 한밤중 서연이가 누군가와 속삭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1시 58분 문을 열고 손짓하더니 남자 그림자가 들어왔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들어섰지요. 커튼 치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대화했어요. 서연이가 나가고 남자가 홀로 남았지요. 머릿속이 아수라장이었어요. 누구지? 왜 우리 집에? 5분 후 서연이가 물두잔 들고 돌아와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친밀한 접촉은 없었어요. 등을 돌린 채요. 20분 후 남자가 일어나 떠났고 서연이는 문까지 배웅한 후 시트를 갈았어요. 그러고 베개를 끌어안고 고개 숙였지요. 저는 화장실에서 나왔지만 마음이 파도치듯 했어요. 화를 낼지 슬퍼할지 물어볼지 모르겠더군요. 참았습니다. 모든 걸 제대로 알아야 했지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밤에 왔는지, 왜 시트를 갈고 잠 못 이루는지.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사흘 후 3일 출장 간다고 말했어요. 서연이는 당혹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작게 알았어요.
이번엔 차에 배낭 챙겨 맞은편 오피스텔 빌렸어요. 집 전체가 보이게요. 계단에도 카메라 숨겼지요. 밤 10시 30분 서연이는 소파에 누워 책 읽었어요. 11시 30분 2층으로 올라갔지요. 11시 43분 아래층 문 열고 남자를 들였어요. 같은 남자, 하얀 셔츠요. 고개 끄덕이고 올라갔지요.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침실에서 대화하고 서연이가 남자 손을 수건으로 닦아줬어요. 친밀하지만 연인 같진 않았지요. 남자가 일어나자 서연이가 봉투 건넸고 그는 감사 인사하고 떠났어요. 서연이 발걸음 무거웠지요. 또 시트 갈았어요. 저는 우리 집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더 이상 감시 않기로 했습니다. 직접 이야기해야 했지요. 다음 날 아침 비행기 취소됐다고 돌아갔어요. 서연이는 미소 지었지만 식사 때 밤 넘기기 힘들었어요. 그녀가 물 따라주며 피곤해 보인다고 하더군요. 저는 눈 바라보며 물었어요. 서연아, 어젯밤 집에 누구 왔었어? 그녀 손이 굳었지요. 아무도 안 왔어요. 저는 고개 끄덕였지만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줘. 그녀는 침묵하다가 아니요. 혼자 있었어요. 왜 물어요? 저는 휴대폰 꺼내 영상 재생했어요. 서연이는 얼어붙었지요. 오빠, 카메라 설치해서 감시한 거야. 영상 속자는 누구야? 그녀 손 떨며 고개 숙였어요. 옛날 알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에요. 예전에 크게 도와준 적 있어요. 지금 어려움 겪어서 도와준 거예요. 오해할까봐 말 못했어요. 왜 밤마다 만나고 시트 가라. 그녀 눈 붉어지며 맹세해요. 아무 일 없었어요. 시트 가는 건 죄책감 때문이에요. 오빠 배신하는 기분 들어서 방 더러워진 것 같아서. 믿을 수 없었지만 그녀 모습에 진실 느껴졌어요. 정말 전부야. 네, 대학 동창이에요. 어머니 응급실 때 병원비 내줬어요. 돈 없었어요. 몇 년 연락 안 하다 최근 빚 독촉에 지낼 곳 없다고 해서 돈 빌려주고 밤에 들르게 했어요. 왜 나한테 말 못했어? 무서웠어요. 오빠가 그런 관계 싫어하는 거 알아요. 은혜 갚는다고 얽히는 것도 싫어하고 반대할까봐 하지만 모른 척하기 싫었어요. 손끝 하나 댄 적 없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분노와 상처 컸지만 그녀가 배신하려 했다면 이렇게 설명 안 했을 거예요. 카메라로 봐도 선 넘지 않았지요. 하지만 마음에 균열 남았어요. 저는 일어섰고 서연이가 어디 가요? 대답 안 하고 나왔어요. 혼자 있을 시간 필요했지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6년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신뢰 저버린 적 없었어요. 현명하고 사려 깊었지요. 하지만 정 때문에 머리 터질 지경이었어요. 카페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고 그 남자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카페 구석에 앉아 사진 캡처해 형사 친구에게 보냈어요. 15분 후 전화 와서 이름 김지훈, 명문대 출신, 전과 없지만 빚 있어 고시원 근처서 산다고. 고맙다고 했지요. 오후 집 돌아와 서연이 옷 깨는 모습 보니 침묵 속 저녁 먹었어요. 설거지할 때 다가가 그 사람 만나고 싶어. 그녀 눈 커지며 지훈 씨를요. 추측 싫어. 잘못 없으면 두려울 거 없잖아. 그녀 고개 끄덕이며 약속 잡을게요. 3일 후 문자 와서 6시 공원으로 온대요. 저 혼자 가요. 저는 일찍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그가 배낭 메고 다가와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앉아요.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왜 밤에 우리 집에? 그는 불편하게 해 죄송하다며 서연이와 동창, 어머니 도와준 적 있어 최근 어려워 찾아갔어요. 잘못합니다. 왜 밤에? 빚쟁이 미행 때문에 공공장소 위험해요. 15분, 20분 머물다 돈 받고 떠났어요. 내 아내 사랑합니까? 예전엔요. 하지만 말 안 했어요. 그녀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아요. 방해할 생각 없었어요. 은혜 갚았고 마지막입니다. 그의 눈에 부끄러움 보였어요. 솔직히 고맙습니다. 하지만 다시 나타나지 마세요. 그는 고개 숙이고 사라졌어요. 화 안 났지만 신뢰 금관계 아팠지요. 밤에 비 오는 집 도착해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만났죠. 그녀 일어서며 물었어요. 저는 소파 앉아 오빠한테 숨기려던 건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내가 사람 도운 건 타다네. 왜 몰래였는지 이해 못해. 우린 부부잖아. 그녀 앉아 오빠 안 믿어줄까 무서웠어요. 오빠 부모님 이혼받잖아요. 배신했다고 생각할까봐. 한 가지만 알면 돼. 나 사랑해. 그녀 손 잡으며 사랑해요. 배신 안 했어요. 지훈 씨는 은혜 갚을 대상일 뿐이에요.
그 말을 듣자 의심 해소됐지만 상처 남았어요. 신뢰 흐려졌기 때문이지요. 이 일 없었던 일로 못해. 시간 필요해. 그녀 눈물 흘리며 한 달만 줘요. 용서 못하면 나갈게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오빠 힘들게 하기 싫어요. 저는 침묵하다 헤어지는 말 그만 앞으로 말해주겠다고 약속해 그녀 울며 매달렸어요. 등을 토닥이며 온기 느꼈지요. 그 밤 비 내리고 우리는 누워 침묵했어요. 상처 아물 것 같았어요. 그 후 서연이 다정해졌고 애정으로 실수 만회하려 했지요. 저도 노력했어요. 하지만 주말 오후 마당에서 오토바이 닦는데 서연이 통화 소리 들렸어요. 더 보내줄게. 마지막이야. 다시 전화 마. 민준 씨 알면 안 돼. 얼어붙었어요. 아직 연락하고 있었구나. 저녁에 물었어요. 누구랑 통화했어? 회사 김대리요. 다 들었어. 그녀 얼굴 질려 행주 떨어졌어요. 아직 연락하는 거지. 그녀 앉아 대답 안 했어요. 빚 갚았다며 왜 계속 모든 걸 잃을까 무서워서 가정 말하는 거야. 폭로 두려운 거야. 그녀 울며 지훈 씨한테 돈만 빚진 게 아니에요. 대가 치렀어요. 술 취해 억지로 끌고 갔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했어요. 무서웠어요. 최근 나타나 폭로할까봐 돈 줬어요. 역겨웠어요. 발코니 나가 공기 들이마셨지만 숨 막혔어요. 왜 신고 안 했어? 용기 없었어요. 엄마 충격받을까 오빠 경멸할까. 이제 입 막기 위해 돈 주는 거야. 그녀 침묵이 대답이었지요. 분노는 그녀가 혼자 고통 감내한 때문이었어요. 더 이상 돈 줄 필요 없어. 내일 만나러 갈게. 안 돼요. 망신 줄 거예요. 나는 내 남편이야. 지켜야 해. 다음날 흐린 하늘 아래 친구에게 물어 여관 찾았어요. 203호문 두드리니 지훈 나왔어요. 서연이 일로 얘기해. 방 들어가 왜 다시 찾아왔어? 힘들어서 돈 빌리려. 넌 예전에 내 아내 강제로 범했어. 그는 물러나 술 취해 동의한 줄 알았어요. 침묵이 동의 아니야. 입 다물고 사라지는데 얼마. 돈 필요 없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그녀 영혼 망가뜨렸어. 고소 안 해. 서연이 과거 들추기 싫으니까. 하지만 다시 나타나면 편히 안 둘 거야. 대화 녹음했어. 그는 울며 맹세해요. 죄송합니다. 그녀 용서했지만 나는 아니야. 문 닫고 나오니 가벼워졌어요. 시장서 백합 샀어요. 집에서 서연이 꽃 보고 울었어요. 버릴까 무서웠어요. 내가 날 믿었으니까 숨기지 말자. 그 순간 사랑은 상처 넘어 나아갈 때 완성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후 따뜻해졌어요. 식사 시간 늘고 대화 많아졌지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점심에 모르는 전화 와서 서연 씨, 남편이죠. 진실 알고 싶으면 차 집으로 오세요. 저는 가기로 했어요. 구석에 흉터 있는 남자 안자봉투 주며 사진 보세요. 서연이 오래된 사진들, 병원 앞 오토바이, 자취방에서 중년 남자와 다투는 거. 이 사람 아이 친아버지예요. 임신해 시골로 도망쳐 낳고 친척 맡겼어요. 매달 양육비 보내고. 말도 안 돼. 믿든 안 믿든 저는 그 남자 기사였어요. 사진과 계좌 있어요. 저는 나와 집에서 멍하니 앉았어요. 계좌 확인하니 매달 30만 원 이순영에게 송금됐어요. 왜 숨겼을까? 발코니 앉아 문자 보냈어요. 얘기 좀 해. 서연이 나와 불안해 물었어요. 아이 낳은 적 있어. 그녀 얼굴 하얘지며 고개 돌렸어요. 다른 사람한테 듣기 싫어. 내가 말해. 네, 낳았어요. 20살 때 엄마 종양 진단 후에요. 아버지 떠나고 자취하며 알바했어요. 호텔에서 그 사람 만났어요. 유부남이었지만 도와줬어요. 임신하라 절망했지만 엄마가 지우지 말라 해서 시골서 낳고 친척 맡겼어요. 매달 돈만 보냈어요. 언제 말할 거야? 무서웠어요. 버릴까봐. 그 사람이 아이 아빠예요. 요구 안 했어요. 아이 지금 어디? 남자아이 10살. 착하고 공부 잘해요. 찾아가진 않았어요. 혹시 난산 후유증 때문에 아이 못 갖는 거 알아? 병원 갔어요. 임신 가능성 낮아요. 말 못했어요. 후회할까봐. 서연아, 날 뭐로 봤어? 완벽 바란 게 아니야. 진실 바랐을 뿐이야. 이제 숨기지 말자. 그녀 울며 미안해요. 제가 안고 새로운 장 넘겼다고 느꼈지요. 사흘 후 그녀 고향으로 갔어요. 아이 만나러요. 버스 타고 이순영 집 도착해 문 두드렸어요. 서연이 남편입니다. 민우 만나러 왔어요. 들어오세요. 민우야, 할머니 도와줘. 아이 나타나 안녕하세요.
강민우예요. 5학년 수학 좋아해요. 엄마 자주 오시니? 아니요. 선물과 편지 보내요. 민준 아저씨 이야기 써 있어요. 엄마 보고 싶지? 네. 하지만 바쁘시대요. 아빠 없냐 물을 때 좋은 사람 멀리 계신다고. 친아버지 모르고요. 당분간 민우 서울 데려가도 될까요? 그녀 눈물 맺히며 좋은 사람이군요. 오후 내내 민우와 놀았어요. 헤어질 때 또 올게. 서울버스서 서연이에게 문자. 민우 만났어. 숨기지 마. 엄마들 시간이야. 집 들어서자 그녀 달려와 울며 미안해요. 함께 키우자. 그녀 고개 끄덕였지요. 일주일 후 민우 데려왔어요. 집에서 서연이 끌어안고 울었어요. 저녁에 세 사람 앉아 고기 집어주며 많이 먹어. 착하게 굴면 다 가질 수 있어. 괜찮으면 아빠 불러도 돼. 아이 고개 끄덕여 아빠. 그 후 학교 데려다주고 게임했어요. 밤에 확인하며 어머니 생각났지요. 하지만 숙제 틀리자 짜증나서 왜 집중 못해. 아이 소리치며 아빠 친하지 않잖아요. 얼어붙었어요. 방 들어가 문 닫았지요. 서연이 달려왔지만 저는 제 방에 앉아 있었어요. 민우 방 가서 미안해. 화냈어. 너 노력 잊었어. 맞아, 친하지 않아. 하지만 못하다 생각 안 해. 손 잡아줄게. 아이 얼굴 묻었어요. 서연이 울며 고마워요. 아빠는 핏줄 아니야. 곁에 있는 거야. 모든 게 안정됐지요. 함께 밥 먹고 영화 보고 마트 갔어요. 토요일 공원서 축구할 때 남자 다가와 아드님이신가요? 저 아이 친아버지 강진우입니다. 얼어붙었어요. 간암 진단받아 아들 생각나서 찾았어요.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저녁 서연이에게 말하니 충격받았어요. 알려주기 싫어요. 아이 궁금해할 거야. 다음날 민우 데리고 가서 이분 친아버지셔. 아이 혼란스러워 무슨 말인지. 내가 선택할 권리 있어. 진우가 미안하다. 착하게 자라 자랑스러워. 아이 감사해요. 하지만 성아빠가 가르쳐주고 안아줬어요. 저 선택할래요. 진우 울며 감사합니다. 떠났지요. 그 후 민우 언급 안 했어요. 날이 갈수록 사랑했지요. 서연이도 웃음 많아졌어요. 연말 제주도 갔어요. 차 안서 신나게 이야기하고 펜션서 앉아 서연이 말했어요. 처음부터 털어놨으면 더 행복했을까? 사랑 선택했을 거야. 미안해요. 어둠 지나 새벽 볼 수 있어. 사랑해요. 나도. 1년 후 입양에 양부됐어요. 법정서 동의합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쳤지요. 삶 어려워도 매일 선택했어요. 사랑은 완벽 아니야. 선택이야. 아, 여러분, 인생은 울퉁불퉁하지만 사랑이 치유할 힘이 있지요. 가족은 핏줄 아니고 곁에 머무는 용기예요.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래요.